안녕하세요. 서정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처음 보시는 분도 좀 계시죠? 네, 제가 울산은 예전에 정훈이가 간다 해가지고 한 2년 전에 정식으로 한번 오고 중간에 이렇게 뭐 캔미팅 차 이렇게 한 번 정도 이렇게 방문을 했었습니다. 근데 기억나는 얼굴이 이렇게 몇 분 안 계신 거 보니까 다 이렇게 새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신 것 같네요. 네. 오늘 이렇게 신규로 또 초대되신 분도 계세요? 네. 제가 울산 캠퍼스 올 때는 한 50명쯤 계실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왔는데 또 빗나갔네요. 네. 제너럴바이오랑 직후비 지난주 이번 주가 그 여름휴가였어요. 네, 돌아가면서. 그래서 제가 가족들이 지금 미국 지사에 나가 있어가지고 혼자 휴가 가봐야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캠퍼스 다니면서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있고요. 이번에 그 3주년 컨벤션 참석하셨던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아, 많으시네요. 네. 울산에서 그 서울 오시기가 아마 제일 이렇게 번잡하셨을 텐데 다녀가시느라고 이렇게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네, 항상 그 제너럴바이오 직후에 그 캡틴이라는 이름이 좀 낯서시죠? 제가 아무래도 그 제너럴바이오하고 직후 양쪽 법인의 이제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보니까요. 그 밖에서는 어린 나이에 막 회장 막 이렇게 호칭을 해서 그 소리가 좀 듣기가 싫더라고요. 비즈니스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그 험한 이런 새로운 국가들 있죠? 이런 데를 항상 제가 먼저 이렇게 개척을 하러 다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후법분들께서 이제 캡틴이라는 호칭을 이제 하셔가지고 공식적으로 그 호칭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 제가 강의를 할 때 처음에 이 기업가 정신이라는 걸 말씀을 드려요. 저보다 선배 세대들은 학교에서 이렇게 강의를 들으실 때 이 기업가 정신이라는 강의를 못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제 때부터는 그 대학 과정에 보면은 이 창업 과정에서 이 기업가 정신이라는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은 우리 선배 세대들은 먹고 살 게 없는 나라를 재건을 하려다 보니까는 이런 걸 생각을 할 수가 없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때부터는 살아오면서 밥을 굶진 않았거든요. 교수님들께서 이 기업가 정신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많은 사회에서 문제 또 사람들의 결핍을 이렇게 지내다 보면 겪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에 잘 녹여놓으면 이 기업이 잘 됐을 때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의 사람이라도 조금 개선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기업의 시작에 근데 돈을 번 다음에 돈을 번 다음에 이런 역할을 하는 건 쉽지 않죠? 벌써 가지고 난 다음에는 그게 쉽지 않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도 시작할 때 이런 문제들을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울산에 오랜만에 왔으니까 좀 길게 해도 되죠? 네. 먼저 제가 그 대기업의 엔지니어로 한 10년 정도 이렇게 근무를 했었는데요. 그 10년 무렵에 제 삶이 바뀌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열심히 뭐 집에도 못 가면서 일주일에 100시간 이상씩 이렇게 일을 했었는데 뭐 급여는 거기서 제자리고 뭐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이프한테 제가 나 회사 그만두려고 한다. 그래서 창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저희가 가진 재산이 부천에 아파트 딱 한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팔아도 되겠냐 그랬더니 어떻게 대답해요 보통? 근데 바로 팔아도 좋다고 허락을 해줘가지고 탄생한 회사가 이 제너럴바이오예요. 근데 제가 고향이 경기도 부천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파트를 정리를 했는데 돈이 얼마 안 돼서 그 돈으로 창업을 할 공간을 마련을 하다 보니까 전라북도가 굉장히 저렴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 건강 때문에
이렇게 좀 물 좋고 공기 좋은 데를 찾다가 그 대둔산 밑에까지 갔거든요. 그게 제너럴바이오의 지금도 본사인 이제 그 완주 공장이에요. 근데 이걸 창업을 할 때만 해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런 사회적 기업가의 모습이 아니었고, 집을 정리하면은 가족들이 어디 있겠어요? 네. 네, 가족들은 이제 처갓집에 방 하나 남은 거에 같이 이렇게 살고, 저는 1년 동안 거의 한 일주일에 한 10시간 자고 20시간 자고 하루에 밥 한 끼 먹으면서 1년을 진짜 열심히 일을 했거든요. 그 결과 이제 소재 이제 한 2가지 정도를 산업화하는 데 성공했고, 그래서 회사가 손익을 넘기게 되고, 그래서 가족들이 이제 제가 있는 이제 완주로 이주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와이프도 회사에 합류를 하고 이런 과정을 겪었는데, 이때 처음에 창업할 때는 조금 당황스러웠던 게, 완주공 공장에 가면 이렇게 시골 마을길을 들어가야 회사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를 맨날 농민들이 막 트랙터 같은 걸로 막으시는 거예요. 왜 막을까요? 예, 뭐 온천 가는데 돈 좀 줘라, 뭐 하는데 뭐 어째라. 저는 그런 거를 경험을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원하시는 대로 다 드렸다가 제 별명이 도시락이었습니다. 도시락.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제 그 마을의 주민들, 이제 소재도 제조를 하려면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 마을에서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이제 고용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고 났더니 막는 트랙터는 없어지고, 추수철마다 저한테 막 감자도 갖다 주시고 고구마도 갖다 주시고, 이제 그게 본인들 자녀를 고용을 해줘서 그런 거죠. 이렇게 장애인분들 직업 교육을 시켜주는 시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를 이제 사회적 기업 조금 이제 이렇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할 때 딱 갔는데, 뭐 그렇게 근로 능력이 떨어지지도 않는 이런 분들을 고용을 했는데, 고용이 아니고 이제 박스 접는 일을 시키고 이런 걸 하는데 수당으로 3만 원, 5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기업들은 장애인이고 비장애인이고 고용을 하면은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면은 감옥에 가거든요. 근데 뭔가 좀 이상한 구도로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를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문제로 인식을 했고, 그 문제를 기업가가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일회성 기부. 예를 들면 뭐 그 시설에다가 뭐 1,000만 원 이렇게 기부를 할 수도 있죠. 근데 그 기부한 게 개인들한테 가진 않고 시설을 키우는 데 사용이 되고 이런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기부는 아닌 것 같고, 그러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고용이구나. 그래서 그때 이제 1명, 2명 고용을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회사가 점점 커지면서 조금 이제 많은 분들을 고용을 하게 되고, 또 전북이 우리나라 전체 부가가치 있지 않습니까? 내는 부가가치에서 지금 뭐 2%가 안 돼요. 그 정도로 이제 되게 힘든 지역인데, 보면은 이제 거기에 창업을 한 만큼 지역에서 나오는 소재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지역 뭐 협동조합이나 농민분들 도움을 좀 드렸으면 좋겠다,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그때 이제 지역에서 나오는 인삼을 가지고, 여러분들 컴파운드 K 괜찮죠? 네. 네. 근데 그게 그 컴파운드 K를 사람들이 알아주고 이렇게 섭취를 하게 된 게 이제 2015년, 16년입니다. 근데 저희가 R&D를 시작한 건 2008년이거든요. 알려지지 않았을 때는 굉장히 이제 돈도 많이, 연구비도 많이 들어가고 이런 과정이 적어도 한 최소 6, 7년은 됐겠죠? 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이런 건강한 이제 후배들, 이런 후배들을 또 약간의 아직 크게 성공을 하진 못했지만 또 그래도 경험을 했으니까 또 끌어주는 이런 인큐베이팅 이런 역할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막 이런 식으로 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조금 더 이런 것도 문제네, 그래 집중해서 제 역량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런 일들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제품을 이제 뭐 제약회사에도 공급을 하고, 피부과 병원들, 관리실들, 또 창고형 할인 매장,
이런 데 공급을 하다가 이제 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 이제 화장품을 공급을 하게 됐어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 거래를 하면서 갑자기 매출이 훨씬 더 늘었습니다. 왜 그러면 그분들은 우리 화장품을 납품받아서 우리 것만 막 팔아주고 이러니까요. 근데 매출이 늘고 제품이 잘 팔리면은 좋아야 되는데 오히려 어떤 이렇게 좀 수렁에 빠지는 것 같은, 네, 팔면 팔수록 저한테 돌아오는 피드백이 오히려 더 되게 안 좋은 것들이었어요. 뭐 이렇게 듣기 싫은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많은 이제 또 그걸 문제로 여겼어요.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산업이 리더분들을 만나보고 건강한 기업가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결코 나쁜 산업이 아닌데 왜 한국에서는 이런 위치에 있을까? 막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네트워크 리더들은 저한테 한결같이 하신 말씀은요. 회사 때문에 망한 거다. 그 오너가 이상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만난 회사랑 오너들은 다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네트워크 리더들이 다 이상한 거다. 네, 또 이렇게 반대 말씀을 많이 하시고 실제 문제 있는 리더들도 많이 뵙고 이랬는데 제 눈에 비친 네트워커라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다 일반인이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거의 경험을 해보지 못한 그냥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오신 이런 분들이 네트워커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1,000만 원, 1억 원을 벌려고 오는 건 아니죠. 약간의 경제적인 부수입 이런 거부터 이제 시작이 될 텐데, 그래서 그런 분들이 꾸준하게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모델을 고민을 하게 됐고, 그 결과물로 나온 회사가 이 지쿱이라는 회사예요. 이해되시죠? 네. 근데 갑자기 이제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한다는 사회적 기업가가 갑자기 이제 다단계 업체의 오너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저를 좋아해 주던 뭐 학계에 계시는 분들, 기업가분들, 뭐 시민단체, 지역 이런 분들이 등을 다 돌렸어요. 네. 그래서 가장 그 질타를 많이 받고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저희 가족들이었어요. 가족들하고 이제 가장 중요하신 분들을 모아가지고 지쿱은 이런 생각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의 정신적인 이런 건 어디에서 가져왔냐. 왜 그러냐면 저도 뭐 아주 그렇게 뭐 이념적으로 막 뛰어나고 이런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요. 어떤 모델을 좋은 모델을 보고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으면 좋은데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스페인에 몬드라곤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가 그 옛날에 산업혁명 이후에 공업이 망해가지고요. 아무도 먹고 살 게 없는, 농업조차 없는 이런 도시였는데 호세마리아라는 신부님이 이 지역에 배치가 되면서 그 젊은 사람 몇 명, 종교인 한 명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힘들죠. 왜 그러냐면 그분들도 이제 뭐 경제인이 아니잖아요. 또 정치인도 아니고. 그래서 그분이 그 한 4-5명 모은 젊은 사람들을 시작으로 교육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이고 그래서 자존감을 좀 올려주고 우리는 이런 일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아주 적은 일부터 해서 지금은 막 아주 부가가치가 높은 공업, 뭐 금융업까지 진출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부강한 협동조합으로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크도 제 눈에는 굉장히 우리 네트워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그렇게 못생긴 사람도 없고 지적 능력이 그렇게 떨어지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일반 분들보다 굉장히 어떤 비즈니스 능력이 뛰어난 이런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저와 함께 이렇게 만들어가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우리가 네트워크의 기본은 제품 아닙니까? 뭐 대답을 이렇게 한 번만 해주시면은 제가 오늘 종일 집에 가지 않고 종일을 하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기존에 제품을 공급하던 데들이 친환경하고 이런 걸로 목숨을 거는 소비자 생협 같은 데들, 가격하고 품질로
끝을 보는 이런 뭐 창고형 할인 매장들, 어떤 즉시 효과나 어떤 성능으로 또 승부를 거는 이제 뭐 병원들, 이런 데가 저희 거래처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제품은 얼마든지 원하는 품질, 가격 이런 거를 맞출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던 게 돈을 벌면 어디에다 쓸 거냐. 왜 그러냐면은 제너럴바이오의 오너였기 때문에 기업을 어떻게 경영하는지를 사람들이 다 봤거든요. 그래서 그때 말을 했었던 게 이제 인도에 있는 타타 트러스트 같은 이런 재단이 있는데, 우리가 낸 부가가치를 자기 구성원들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의 이런 곳에 사용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실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돈을 벌면 우리도 이제 재단 같은 거 준비해서 그렇게 사용하면 되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올해 이제 직급이 지금 큰 회사입니까? 네. 유통에서 보면요, 한국 기준으로 해도 100위 안에도 못 들어가요. 네. 우리는 그냥 항상 얘기할 때 뭐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메디냐 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직급이 꼭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이 회사 범주에만 속해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의 나중에 비즈니스 상대가 누구냐, 경쟁 업체가 어디냐, 경쟁 그런 산업이 어디냐 놓고 보면은 100위 안에도 못 들어가요. 아직 그만큼 피렘입니다, 피렘이. 근데 올해 이제 하반기에 상반기에 직원을 이제 한 명을 채용을 했어요. 우리 지쿠퍼 분의 자녀입니다. 자녀분을 한 명을 채용을 해서 이제 우리가 지쿠퍼 재단이라는 그거를 하나 이제 설립을 해서 그동안에 이제 제너럴바이오도 취약계층 장애인분들의 이런 채용, 또 간접적으로 수도권에다가 이런 제조공장 설립을 도와줘서 그 업체가 장애인분들을 채용할 수 있는 걸 도왔잖아요. 근데 이런 과정 중에 제가 맨날 놓치고 있었던 게, 직접 완주나 남원에서 채용을 하는 것까진 좋았는데 이 사람들이 가족하고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안 좋은 이런 사례도 몇 개 나오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왕 고용을 할 거면 그 가족들이 있는 곳에 작은 제조라도 할 수 있게 사업장을 마련해 주는 게 좋겠다, 이게 우리 그 멘토분들의 생각이었고, 그래서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돈을 이제 지쿠퍼 재단이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아마 이제 루비 이상 직급자분들이 99명 정도 참여를 하고 해서 한 100명 정도로 이제 올해 연말쯤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자분들이 한 1억 8천만 원 정도 기부해 주시고, 제가 이제 18억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기부하고, 뭐 비율 비슷하죠? 네, 그게 항상 그 여러분들이 주장하시는 비율이에요. 네. 네. 그래서 하여튼 예전에 이걸 만들었을 때 진짜 막 그렇게 욕을 하고 이런 선배들이 몇 분 계셨는데, 이제는 막 우리 컨벤션 오셔가지고 뭐 항상 뭐 네가 잘할 줄 알았다, 내가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걸 꼭 기억하고 있어라, 뭐 이런 말씀을 꾸준히 하고 계세요. 네,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이 세 가지를 캐치플레이즈로 내걸고 시작을 했어요. 첫 번째는 아까 기업가 정신에 있는 대로 사회 문제나 결핍을 비즈니스로 풀어나가는데, 제너럴바이오가 주목한 사회 문제는요, 취약계층들의 경제적인 자립, 뭐 물론 전 국민을 다 살릴 수는 없어요. 제 범위 내에서 우리가 회사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얘기였고, 직급은 네트워커의 자존감을 올리는 게 목표였어요. 왜 그러냐면 그간에 만났던 네트워커분들이 리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자산이 없고, 리더조차도 막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리더들은 어떻습니까? 네, 그건 뒤에 조금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급을 만든 다음에요, 몇 개월 있다가 그 20대 30대를 초대를 해서 그 한강에 굉장히 좋은 이런 위치를 빌려서 2030 파티를 한번 했어요. 그게 어떤 파티인지 아세요?
모르시죠? 그게 우리 그 직후퍼 분들의 자녀를 초대를 했어요. 네. 왜 그랬냐면 그때도 아마 우리가 손익을 아마 넘겼나 못 넘겼나 하여튼 그럴 때인데 초대를 해서 제가 이렇게 똑같이 사업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니네 눈에는 이런 회사가 좀 어때 보여? 그랬더니 뭐 이 정도면 나쁘진 않아요. 뭐 막 이래가지고 그러면 니네 부모님이 그렇게 본인 의지로 아니면 본인 실수로 그랬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지금 그렇게 잘 일이 안 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 번만 좀 도와주지 그래. 예. 이게 우리의 2030의 시작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2030 파티라라 그러면 실제 20대 30대 사업자를 초대를 해서 하겠죠 이제.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내세웠던 거는 경제적인 성과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열심히 하신 분들은 이제 나오실 텐데 뭐 사회적 가치 창출이야 회사가 모델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건강한 이런 네트워크 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존의 업체들이 건강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만의,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걸 기반으로 하는데 누군가는 시작을 해야죠.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이런 직후비라는 회사를 만들었고 또 우리 이런 생각들을 정확하게 이해한 우리 리더들이 많은 분들한테 지금 얘기를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네트워크는 결국에는 나의 가족들, 친구, 이웃들한테 전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회사가 제품이 나쁘지 않죠. 제가 항상 그럭저럭 괜찮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왜 그럭저럭이냐면요.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제품을 사용을 하시는 분들은 뭐 그럭저럭 괜찮아요. 근데 제품을 정확하게 공부를 하고 트레이닝을 받아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남들한테 전달을 했을 때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어떤 이런 그룹의 행사들 이런 데 가면은 이제 체험 사례 이런 거를 발표하시고 저한테 이메일 보내가지고 어떻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나는 이런 것 때문에 피부가 되게 안 좋았고 건강이 되게 안 좋았는데 내 우리 언니가 아니면은 아는 동생이 이 제품을 줘서 하라는 대로 한번 먹고 써봤는데 뭐 봐줄만 했지 않아요? 뭐 건강해졌죠? 뭐 이런 얘기죠. 네. 제가 올해 2018년 1월 1일 날에 몸무게가 몇 킬로였을까요? 네, 1월 1일 날은 95.4kg였습니다. 정확하게. 예전에 97.4에서 10kg를 감량을 했다가 연말에 송년회하면서 뷔페를 한 20번 갔더니 네, 95.4kg가 됐어요. 그걸 누가 정확하게 사진을 신년 인사하는 사진을 찍어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어떤 그룹에서 에너지 다이어트 스쿨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저건 뭐야? 저는 소재를 개발을 하고 제품을 잘 만드는 사람이지 잘 활용을 하는 거는 오히려 전문가들이 더 잘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돈도 안 내고 저 뒤에서 첨강을 했습니다, 몰래. 그래가지고 아 이렇게 먹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80kg까지 빠져서 이제 15.4kg 정도가 이제 감량이 됐고 어제 아침에 재보니까 또 800g이 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초코파이를 2개나 먹었습니다. 근데 몸무게가 빠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건강검진을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하거든요. 피검사 이런 거를. 그러면 이제 직원들이 가만두질 않아요. 근데 거의 모든 건강지표가 다 중앙에 있거든요. 괜찮죠? 네. 그래서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제대로 트레이닝된 이런 사람이 주변 사람들을 조금 더 아름답고 건강하게 만들 거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이런 생각을 갖고 만드는 회사가 지쿱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글로벌하게 하나의 이런 협동조합으로 묶는 이런 작업을 지금 해나가고 있죠. 그게 우리 회사가 지쿱이라는 이름인 이유예요. 제 가슴에도 크게 써 있지만은 이 지쿠퍼라는 게 뭡니까? 네, 지쿱을 하는 사람, 네, 하는 사람들 이런 의미죠. 근데 제가 뭐라고
한국에 네트워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두 분류로 나눠버린 거예요. 한 분류는 과거의 네트워커, 한 분류는 직급을 하시는 직급퍼. 근데 직급의 생각을 앞에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직급 티셔츠를 이렇게 입고 다니실 정도의 분들은 조금 더 회사의 생각과 가까이 사업을 진행을 하시고, 저번에도 뭐 뭘 도와야 되냐요? 나는 가진 게 없는데. 그래서 제가 홍대에 저희 서울지사가 있어요. 보면은 뭐 거기 뭐 약간 어르신들이 뭐 가방 같은 거 무거운 거 들고 가면 뭐 계단 한번 들어드리고 이런 게 얼마나 선합니까, 그죠? 그런 거부터 시작이라고, 다른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우리 막 회원분들이 막 저 해운대 가서 막 저 뭐 쓰레기도 줍는 행사도 하고 막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티는 나게 하지 말자. 네? 그럼 걸리니까. 네. 그래서 하여튼 우리 미래에,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급이 너무 작아요. 예. 근데 앞으로 이제 3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우리 회원분들도 많고 그걸 전달받은 사람들이 되게 많을 텐데, 그 사람들이 내리는 평가가 어떨지는 이제 지금 먼저 직급을 접하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틀려질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경제적인 이런 성공을 얘기하기 전에요, 이 사회적 가치라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이 사회적 가치라는 거는 어렵죠. 이게 돈으로도 잘 계산이 안 되고. 근데 처음엔 이랬어요. 처음에는 회사가 이런 모델을 가지고 있으니, 예를 들면은 우리가 유황비누라는 거를 회사에서 어려운 이런 기업들에 투자를 해주고 제조를 할 수 있게 도와준 다음에 좋은 가격으로 만들어서 그걸 여러분들한테 공급을 해드릴 테니 여러분들이 비즈니스에 잘 활용을 하시면은 간접적으로 일자리를 창출을 하실 수도 있다. 이게 우리가 처음에 얘기한 사회적 가치였는데, 이제는 조금 커지고 있죠. 예. 그거를 이제 한국에서도 또 해외에서도 이렇게 지금 만들어 나가는 과정인데요. 이제 이 아까도 말씀드린 직급퍼 재단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여러분들의 리더의 손으로 직접, 또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어 나가실 수 있는 직접, 이제 조금 경제적으로 예전처럼 아주 궁핍한 거에서는 벗어난 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직접 한번 조금씩 한번 해보자. 근데 여러분들이 한 뭐 10% 정도 이렇게 하시고 제가 한 90% 정도를 도와드릴 테니까 한번 그거로 만들어가 보자. 뿌듯하겠죠? 네. 그리고 이 성공이라는 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저한테 누가 물어보면은 캡틴 뭐 성공하셨어요 이렇게 직급분들은 말씀하시지만은 이 기업가들 사이에서는 아직 이 성공한 축에 못 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시작할 때 어떤 경제적인 목표, 어떤 사회적인 이런 목표를 내세운 게 있는데 아직 멀었어요. 예를 들면은 뭐 글로벌, 일단은 유통이 부문이 되게 많은데 일단은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에서 1위를 하겠다. 1차적으로. 네, 첫 번째 목표가. 네, 첫 번째 목표도 달성 못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도 뭐 그냥 무조건 일을 해요. 예, 어제도 제가 밤에 울산에 왔는데 와서도 한 3시간 잤나 봐요. 요즘에는 잠이 안 와요. 그냥 조금만 해 뜨려고 그러면 무조건 눈이 떠져가지고 눈 뜨면은 그냥 바로 일합니다. 독하죠? 네. 네. 근데 네트워크를 꿈꾸시는, 아니면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의 성공에 이런 개념이 쉽지 않더라고요. 네. 누구는 내가 한 달에 우리 가족하고 쓸 수 있는 10만 원, 20만 원만 생겨도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또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입장이 틀리죠. 예, 그 사람들은 막 여행 같은 삶을 꿈꾸기도 하시고 막 이런 차이가 있는데, 직급이 시작할 때 우리가 공정 다단계 직급이라는 말을 썼어요. 네. 근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는데 불편함은 없도록, 예. 근데 뭐 몇십 년 된 회사하고 지금 이제 생긴 지 3년 된 회사하고 이렇게 상대적인 비교하기에는 좀 그렇죠.
근데 아직 우리도 이제 1년 뭐 6개월이 지나면서 굉장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미국에 계신 사업자분들은요, 알래스카하고 하와이는 회원가입을 안 받아요. 왜 안 받는지 아세요? 네, 우리가 직후포 팩 정도 주문하면은 택배비가 한 400불 정도 됩니다. 그럼 택배비가 45만 원이죠. 그래서 이거를 받기도 그렇고 안 받기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은 이럴 때는 제가 항상 못하게 해요. 그랬다가 우리가 조금 더 커지면은 이제 다른 거랑 이렇게 좀 희석해서 할 수 있죠. 그래서 아마 한 내년 초부터는 네, 이제 가입을 받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저도 거의 한결같은 길을 걸었거든요. 네, 기업을 회사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창업을 했을 때도, 그럼 벌써 이제 20년 가까운 이런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앞에 나선다고 이렇게 좋아해 주시고 이랬던 기억이 한 1년 반, 2년 뿐이 안 돼요. 한 18년 동안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네트워크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내가 6개월 동안 이렇게 했는데, 뭐 1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이런 표현을 되게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네, 사업을 전달하신 분이 조금 실수를 해서 뭐 1년만 하면 뭐 1,000만 원 벌을 것처럼 얘기를 했는지 뭐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성공의 척도를 좀 이렇게 단계적으로, 예. 저 아시는 분이 직후에 1월 달에 가입을 해가지고 비전그룹으로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에 전 스쿨을 다 이수하셨습니다. 뭐 강사, 헬스, 다이어트 뭐 다 하셨는데, 수당은 받는 게 3만 원이에요. 일주일에 전업으로 하는데. 그래서 저한테 막 뭐 이거 좀 회사가 잘못된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를 캔미팅 하는 데서 해가지고, 제가 노트북을 딱 펴서 아이디 주세요. 그래서 아이디를 딱 입력을 하면 저 ERP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래서 계보를 딱 봤더니 6개월 동안 추천을 3명 딱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3만 원도 많이 나온 거다. 네, 누가 후원 계보 쪽에 그래도 몇 명이라도 이렇게 등록시켜 주셨으니까 3만 원이라도 나오겠죠. 근데 제가 실망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6개월 동안에 그 정도로 집중을 해서 트레이닝을 받았으면, 이제 좋아, 내일부터는 한 달 동안 이제 소비자 100명을 만들어 보자. 왜 그러면 말도 강사 스쿨을 통해서 잘하게 됐고, 뭐 뷰티 스쿨, 뭐 헤나 스쿨, 뭐 다이어트 스쿨 막 이런 거를 다 이수했기 때문에 누구를 딱 보면요, 거기에 적합한 제품을 전달하는 게 네트워크입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만 파는 회사가 아니죠. 네, 뭐 건강 누가 안 좋아 보이면 CK는 이런 성분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뭐 체험 이렇게 시켜드릴 수도 있고, 얼굴이 주름이 심하면 뭐 리프팅을 해드릴 수도 있고, 뭐 집에 생활제품 아이 키우고 있으면 뭐 생활제품을 권할 수도 있고, 이런 게 우리가 하는 일이죠. 네, 그래서 실망하시기엔 아직 이르다. 근데 본인이 그조차도 시스템조차에도 참여를 안 하고 노력을 안 하셨으면은 그냥 즐기세요. 그런 분들은 돈을 벌기보다는 여기에 이렇게 캠퍼스에 나오면 좋지 않습니까? 네, 괜히 스폰서라는 사람이 막 커피도 타주고 내 얘기도 들어주고, 잘 하여튼 본인의 결과대로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시작할 때 직후의 제일 장점이 뭐냐? 그러면 지금은 많은 회원들이 뭐 우리 캡틴이 뭐 막 이러셔가지고 제가 어딜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신도림역에 아침에 한 8시쯤 지나가면요, 사람들이 저한테 다 손가락질을 해요. 네. 캡틴 막 이렇게. 그래서 제가 사람 많은 데서는 서로 모른 척 하셔도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처음에 내세운 이 공정함은 뭐였냐면요, 네트워크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아요. 가입을 할 때 뭐 법적인 뭐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뭐 미성년자라든가 뭐라든가 몇 가지 있죠. 그걸 말고 뭐 지역이나 나이나 뭐 종교 뭐 이런 것들 하나도 안 따지죠.
근데 우리가 내세운 건 뭐였냐면은 사업자가 해놓은 사업의 결과를 회사가 뺏어가지 않겠다는 거였어요. 네. 우리 보상 플랜 보시면은 대충 이해되시지 않습니까? 네, 회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회사가 최선을 다해서 여력 되는 대로 이렇게 준비를 해드리고 수당이라는 거는 법적으로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회원들이 수익을 얻어가실 수 있게. 여기서 본인 사업의 결과를 회사한테 뺏기신 분 있어요? 거의 없으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직후은요 10원 이상이 되면 수당을 무조건 지급합니다. 10원 9원까지는 뺏기실 수 있어요. 그것도 9원도 누적하면 누적해놓지 뺏어가지 않습니다. 괜찮죠? 근데 많은 기업들이 공정하지 못해서 그랬다기보다는 네트워크라는 산업 자체가 평균 수명이 6개월이에요. 어떤 회사는 회사를 아예 허가도 못 받고 망하는 회사들도 많고요. 또 하자마자 망하기도 하고 사고가 나서 그런 회사들 많거든요. 근데 예전에 제가 초기에 만났던 타 회사의 가장 높은 이런 성공자들이 뭐라 그랬냐면요. 내가 직후비 3년 가면 내가 장을 지진다. 응? 니네가 3년 동안 살아남으면 그때 갈게. 이제 딱 3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제 큰 이런 과거의 경험을 하셨던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제가 그분들한테는 기대 반, 우려 반 이런데 한 6개월, 1년 전만 해도요. 여기 대구 같은 데 나가면 서정훈이가 하는 사업은 무조건 망해. 막 이런 누가 소문들을 되게 많이 퍼뜨리셨어요. 그 서정훈이 전지 따는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얘기 못 하겠죠? 왜 그러냐면은 네트워크 업체 우리가 2017년에 20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20이 안에 든 업체 중에는 매출 성장률을 1등을 했어요. 51% 정도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는 한 8월 한 16일에서 20일 사이에 이제 전년 1년 매출을 돌파합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기간이 있어서 최소 50% 이제 많으면 한 90%까지 성장이 예측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예전에 직급에 먼저 가입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게 좋을까요? 지금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그럼 이거는 옛날에 가입을 했는데 처음에 가입을 해서 제품이 5개였고요. 시스템은 뻑하면 에러 났고 물건은 가는데 뭐 한 일주일 걸렸고요. 택배 무료 택배 기준은 이렇게 높았고 그때는 19만 8천 원이었거든요. 이럴 때 사업을 하셨던 분들 중에 지금 아직까지도 잘하시고 이런 분들은 몇 분 없어요. 대부분 떠났고. 근데 지금은 뭐 별로 불편한 게 없으시죠? 네.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직급 사업은 지금이 제일 나쁜 겁니다. 지금이 제일 나쁘고 이제 1년 후에는 조금 더 뭐가 새로운 모델도 개선되고 새로 또 제품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사업한 결과가 회사로 인해서 마이너스 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제가 가져야 될 이런 이익을 뭐 이렇게 재투자하는 데 쓰고 이래서 뭐 좋아해 주시고 그러는데 그거는 생각의 차이예요. 뭐냐면은 이제 제너럴 바이오라는 회사는 법적인 사회적 기업이기 때문에 법에 3분의 1 이하로만 영업이익을 배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11년 차인데 아직도 영업이익을 배당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그만큼 성장시키면 되고 그렇죠? 근데 직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제 주위 분들이 워낙 그 푸시를 많이 했어요. 사회적 기업가도 굉장히 강한 잣대를 요구하세요. 사회적 기업가는 뭐 골프도 치면 안 되고 뭐 밥도 김밥만 먹어야 되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 시작할 때 그런 약속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익 배당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익 배당의 사회적 기업보다 조금 더 강하게 90%는 사업자의 사업을 위한 재투자 그리고 기부 그리고 10%는
이제 우리가 글로벌 지금 이제 속도가 이제 점점 붙고 있는데 이게 글로벌에서 많은 국가에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회사가 돈이 많아야 돼요. 그럼 이제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이익 배당이 빵이면은 누가 투자를 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대주주는 받지 않고 이렇게 글로벌 이런 투자처들이 투자를 해오면 그 10%만 이익 배당을 해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리고 적어도 우리가 지금 이제 전달하고 사용하는 제품은 화장품으로 보면은 우리가 글로벌 우수 화장품 제조시설 인증을 받았죠. 그리고 국내 식약처 기준의 화장품 우수 제조 인증도 받았죠. 그리고 건기식 글로벌 건기식 우수 제조시설 국내에 건기식 우수 제조시설 인증을 다 받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은요, 적어도 굉장히 좋은 이런 인력들이 개발을 해서 만든 소재들, 또 그 사람들이 제형을 개발을 하고 또 이런 우수 제조시설에서 생산을 하고 적어도 이 정도 품질은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우리 직급 회원들은 이제 당연하지 않아요? 건기식은 당연히 GMP 인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화장품은 CGMP 인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당연히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생활제품도 그렇지 않아요? 막 독일의 더마 테스트 같은 데서 뭐 피부 자극 이런 시험 정도 막 이런 거 다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러시잖아요. 예, 그게 원래 그 생협의 기준들입니다. 네, 생활협동조합은 소비를 했을 때 나한테 돈을 주진 않죠. 그러니까 제품으로 가치를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 높아요. 근데 우리도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 정도인데 이 정도도 못 하고 있는 회사가 네트워크로 치면은 국내 거의 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이렇게 잘 프로모션 하시면서 비즈니스를 하시면 되실 것 같다. 네. 그리고 우리의 글로벌은 우리가 제너럴바이오 인도 법인을 만들었죠? 네, 작년 연말 정도인 것 같은데 벌써 45명의 정규직을 고용을 해서 이제 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헤나 관련된 제품들을 제조하고 있죠. 예, 그래서 헤나 제품에 보면 뭐 케어셀라 인디아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죠. 그게 우리가 100% 투자한 이제 공장이고, 그리고 두 번째 프로젝트로 헤나도 이제 손익을 공장이 넘기면서 이제 미생물에 대한 이런 천연 이런 제품들은 파우더는 특히 미생물 제어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 부분 요번에 투자도 또 해서 남들보다 이제 어떻게 더 좋은 제품을 공급을 할 거냐 이거를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진행했던 프로젝트가 나노 콜라겐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노 콜라겐 제품을 우리가 만든 소재로 지금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그거를 먹는 거에서 이제 바르는 거 지금은 이제 즐길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세 번째 프로젝트로 회사에서 이제 한 게 우리가 회원들이 많아지고 이러면서 이제 아로마 테라피 이런 거 있죠? 거기에 사용하는 이런 아로마 향 원료들을 이제 추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샘플들을 아마 한 달 이내에 우리 상품위원분들이 1차 평가를 해서 통과되면 이제 추출 라인들을 투자할 계획이거든요. 괜찮죠? 네, 그리고 중국 얘기는 일부러 넣었는데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서 우리가 중국에서 사업을 할 거기 때문에 동기 부여를 하고 있는 회사가 있으면은 다 불법입니다. 왜 그러면 중국은 네트워크 마케팅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국가예요. 그렇게 해서 직소 판매라는 이런 인허가를 주는데 이게 딱 2대까지만 허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직급 중국이 들어갔어요. 근데 내 계보에 딱 2대까지만 깔 수 있다 그러면은 다단계 하시겠습니까? 그죠? 이게 법이기 때문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사장님이 중국에 가서 우리 직급은 이렇게 좋고 우리 보상 플랜은 이렇게 무한으로 회원 달 수 있고 뭐 막 2월 되고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걸 중국 공안에 신고를 하면은 기본이 6년형입니다. 즉시 구속이에요. 예, 그거는 우리도 뭐 특수경제 막 이런 뭐 가중처벌법 막 이런 게 있죠. 근데 저는 우리 회원들이 그렇게 되는 거 싫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중국을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먼저 제주사에서 중국 지사를 설립을 했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성 대리점을 모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 대리를 통해서 이제 케어셀러 샵들 이런 거를 한 다음에 거기가 법이 바뀌든 아니면 우리가 모델을 일부 수정을 하든 기회는 분명히 올 거거든요. 그거를 회원분들이 준비를 하시면은 막 몇 개월 후에 해야 되고 1년 후에 해야 되고 이렇죠. 근데 저희는 일부 투자를 해놓고 5년 되게 10년 되게로 기회가 생기면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차분하게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진출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미국, 대만 이후에 이제 직후 베트남 지사를 설립을 완료했고 6월 달에 이제 정부에 네트워크 마케팅 라이센스 신청을 완료했죠. 네. 근데 이 베트남이란 국가는요, 일단은 사회주의 국가예요. 그죠? 네. 그래서 법을 아주 강하게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한국에 기존에 준비한 업체들이 사전 영업 많이 했죠? 네, 한 몇 년씩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고, 또 한국에서 건너간 코인하고 유사수신들이 되게 많아요. 그것 때문에 거기에 젊은 사람들이 막 일이 있었고, 이랬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별로 할 말이 없어요, 베트남에. 근데 직후은 그렇지 않을 거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다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 저희 고용 인력들이. 그렇게 해서 연말까지는 라이센스를 받아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베트남에 이번에 바뀐 규정을 봤더니 오프라인에서 8시간 동안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정부에 이렇게 등록한 강사한테. 그리고 시험을 봐서 80점 이상을 받으셔야만 네트워커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진까지 첨부를 해서요. 사업 편하죠? 네. 그래서 좀 강하다고 생각은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처음에 리더들이 트레이닝이 될 때까지는 사고를 방지하려면 속도가 좀 늦어도 정확하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동남아권에서는 이 베트남 말고 그렇게 어려운 국가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베트남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뚫기 어려운 중국 다음으로 시장이라서 여기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고요. 프리마케팅이 뭔지 아세요? 네, 프리마케팅은 이제 베트남도 지금 프리마케팅 업체가 같이 이렇게 움직여주면서 물류를 준비하고 있지만 이제 베트남의 다음 국가 얘기입니다. 뭐 동아시아에 있는 국가들, 그리고 뭐 일본 같은 국가들, 또 중미나 남미들, 이런 우리가 1년에서 5년 사이에 네트워크로 진출할 수 있는 국가들 있죠? 여기를 현지의 작은 기업들, 큰 기업들이 아니고요. 이런 기업들이 저희가 판권을 줘가지고 좋은 가격에 먼저 우리 제품을 알리고 우리가 그 나라를 익혀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파트너를 맺는 제도가 있는데요. 그걸 프리마케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해외에 이런 작은 비즈니스를, 우리 비즈니스를 전념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면은 각 그룹의 밴드에 보시면요, 이 프리마케팅 자료가 다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장이 프리마케팅 신청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를 거기 이메일로 보내시면은 저희 이제 글로벌 본부 담당자가 연락을 드려서 이렇게 미팅을 진행합니다. 근데 나 어디 아는 사람 있어 막 이런 분들 있죠? 그런 거는 아예 제 스타일 아시죠? 예. 그래서 준비가 되신 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까지는 적어도 지금 이제 한 4개국 정도 하고 있어요. 근데 10개국 정도까지 해서 다음 이제 베트남 다음 국가는 어디냐? 그거는 이 프리마케팅에 답이 있습니다. 저번에도 일본에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일본 진출은 언제 하냐? 그래서 일본 프리마케팅을 잘 하시면 우리가 진출하는 거죠. 왜냐면 일본은 법이 하나도 안 어렵거든요. 규정도 그렇고. 다만 준비가 되면 들어가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서울 캠퍼스 가보셨어요? 네. 네. 봐줄만하게 해놨죠? 네. 제가 건물을 매입을 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하다가 돈이 떨어져가지고 타일을 못 바꿨습니다.
이게 수중에 이렇게 주머니를 딱 뒤졌더니 딱 100억 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0억만큼만 진행을 하고 이제 내년에 조금 마저 이제 리모델링을 하겠다 이랬는데 이제 또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겨우 매출 400억일 때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성장하면은 이렇게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이런 지역들 위주로 이제 월세도 좀 지겹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그렇게 좀 캠퍼스를 제대로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아니 울산도 저번에 왔을 때는 50명이었는데 이제 100분 넘으신 거 보니까 조금 희망이 있는데요. 네. 네. 그리고 3주년 컨벤션에 그 땡볕에 이렇게 오래 기다리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고요. 네. 그래서 제가 4주년부터는 컨벤션을 못하게 했습니다. 이제. 네. 네. 그래서 신규를 초대라는 것도 좋은데 기존의 직급을 만들어가고 있는 회원들하고 즐길 수 있는 걸 어떻게 재밌게 하느냐가 이제 4주년의 키포인트로 제가 네. 네. 그래서 아마 직원들은 그런 능력 가진 애들이 별로 없어서 아니요 왜 그러냐면 직원들은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래서 회원분들 중에 그런 행사나 축제 같은 전문가들이 있으시면은 아마 저희 전략본부에서 모집을 해서 대화를 아마 시작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남원에서 하자 그랬거든요. 네. 남원 괜찮죠? 네. 남원에서 제일 오기 힘든 게 울산입니다. 이렇게 돌든지 이렇게 돌든지. 네. 네. 그리고 요번 캠퍼스 순회에서는 제가 규정 얘기를 꼭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내가 어렵게 해놓은 사업의 결과가 갑자기 무너지는 거는 대부분 규정을 어겨서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이 방문 판매에 의한 법률에 속해 있죠. 근데 방판법은 사실 몇 줄 안 됩니다. 근데 그게 우리 규정에 잘 정리가 돼 있고요. 최근에는 이런 게 좀 많이 문제가 돼요. 네, 타사를 비방. 네, 어떤 얘기냐면 니네 회사는 나쁘고 우리 회사는 좋다 이런 설명이거든요. 근데 직급은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생긴 지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요. 한국 네트워크 마케팅 순위에 있는 업체 중에 한 50개 업체, 거의 한 100개 업체가 우리보다 오래된 회사일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글로벌에 막 1, 2위 하는 업체들 있잖아요. 이런 회사들의 시스템이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근데 거기다가 니네 회사는 나쁘고 우리는 좋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냥 우리는 있는 그대로 우리 이제 3년 정도 된 회사고 지금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고 이런 보상 플랜을 가지고 있고 근데 어때?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특히 동영상이나 이런 데 올리시면은 상대 회사들한테 제재를 받게 되십니다. 회사에서 어떻게든지 노력은 하는데 그래도 그런 일이 좀 없도록. 왜 그러냐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위권 안에 있는 데서는 우리가 성장률 1위를 했잖아요. 올해는 어떻게 될까요? 올해는 이제 10위권 안에 들면서 또 1위를 할 거거든요. 네. 그럼 우리 위에는 사실 이제 몇 개 없어요. 맞습니다. 그럼 그 회사들이 우리를 굉장히 경쟁 상대로 강하게 여길 텐데 그때 문제가 되면은 힘들어져요. 회사는 괜찮아요, 항상. 법적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근데 개인이 해놓은 거를 잃으실까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하십사. 그리고 또 하나 문제되는 게 요즘에 유인행위가 문제가 많이 돼요. 유인행위가 예를 들어서 뭐 저쪽에 있는 사람이 이쪽 다른 라인으로 가고 이런 유인행위는 별로 없거든요. 대충 아시니까. 그건 아주 특수한 몇 건인데 내 왼쪽에 있는 사람을 내 오른쪽에 등록을 하는 경우가 요즘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게 유인행위일까요? 아닐까요? 네, 유인행위죠. 왜 그러냐면 내 밑에 있는 사람을 반대쪽으로 옮기면은 그 스폰서는 기분 나쁘죠? 네, 그러면은 그런 게 신고가 되면 탈퇴가 되시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은요, 다 탈퇴입니다. 징계위원회를 안 하고도 탈퇴가 되실 수도 있거든요. 아무 문제도 아니죠? 괜찮아 다 그렇게 해.
이런 말이 그런 행동의 시작일 텐데 우리가 맨날 말은 가치를 만들어 가자 그러고 우리 캡틴은 이런 사람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사업은 그렇게 이상하게 진행하시면 안 되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성 관련된 문제가 되게 많습니다. 이제 성희롱은 이제 언어 같은 것들, 추행은 이제 행동, 또 그거 이상 이런 것들도 있죠. 근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징계를 좀 강하게 하는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 글로벌의 큰 네트워크 회사들의 리더분들 있죠? 이런 분들이 무너진 원인의 90%가 이거 관련된 겁니다. 네. 왜 그러냐면 네트워크를 오래 하다 보면은 소득이 들죠? 근데 파트너들은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그 사업 특성상 이렇게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죠. 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네. 더 말씀 안 드려도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드렸어요. 뭐였냐면은, 한 3, 4주 전에 이제 징계위원회가 한번 열렸는데 뭐였냐면은 많은 여자 회원분들이 한 명의 남자를 지목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성희롱이다. 근데 그런 내용이 뭐였냐면은, 사진을 찍자면서 자꾸 팔짱을 끼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분에. 예. 아무한테나. 성희롱이에요? 그래서 제가 징계위원회 하는 날, 저랑 사진을 찍으실 때 그렇게 하시는 분이 증거 사진도 다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그날 해당되시는 분들한테, 이 기준을 뭘로 제가 생각을 하냐면은 상대가 그 나한테 하는 행동 있죠? 이거를 본인의 가족이 그런 행동을 당했다면 어떤 기분이냐. 예. 그게 좀 정확하지 않습니까? 내 딸한테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한테 한 행동을 다른 사람이 내 자녀한테 했으면은 어땠겠냐. 기준이 정확하죠? 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예.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지쿠베 다이아몬드 회원이 이것 때문에 탈퇴는 아니고 이제 정지 징계를 먹었는데요. 이런 문제였어요. 뭐였냐면은 직급 가야지. 투스타 5개만 해봐. 골드 승급해야지. 골드 소실적이 몇 BV예요? 예. 6천인데 한 2천 돼 있으니까 4개만 해봐. 내가 그거 물건 팔아줄 거고 알아서 정리해 줄게. 예. 마감 날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마감 다음 날부터는 전화를 안 받는 거죠. 네, 그거를 끝까지 책임지는 리더분들도 계시죠? 예. 왜 그러냐면 이제 뭐 팀 비즈니스를 많이 하시니까 이렇게 서로 아름아름 도움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시는데 그게 노출이 되면 그것도 아까처럼 그렇게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러면은 징계 대상이 돼요. 그거 이상하죠? 예. 이렇게 설명하면 어때요? 집에서 1억 원만 갖고 와봐. 그래서 그걸 왼쪽에 사람 하나 등록하고 오른쪽에 사람 하나 등록해가지고 계보 3명씩만 내려서 6명 만든 다음에 1억 원을 매출을 치면 딱 루비 됩니다. 그죠? 예. 보상 플랜 모르시죠? 그렇게 루비 되면 어때요? 네, 그게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게. 예. 그래서 하여튼 그런 설명을 하시는 분을 발견을 하거들랑 우리 1:1 게시판 되게 편하죠? 네, 거기다가 제 위에 스폰서가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그게 그 사람이 잘못되는 걸 막는 겁니다. 그런 행동을 하기 전에. 그럼 회사에서 징계라는 게 아니고요. 저희 한국본부에 운영하는 본부장님께서 전화를 드려요. 그래서 이런 사업 행태에 대해서 이렇게 신고가 있는데 조금 자중해 주세요. 근데 그런 결과가 나오면 징계가 되니까, 그죠? 네,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좀 하는 바람이고요. 네, 그리고 신제품이 7월에 지금 보면은 뭐 토너 크림하고 누룽지하고 물티슈 이런 거, 그리고 하이드레이션 기초 5종, 벨벳 커버 비비 크림,
그리고 지금 데이크림 같은 게 바뀌었어요. 데이크림은 소리 소문 없이 기존에 바르거나 이렇게 땀 났을 때 눈이 좀 아픈 이런 문제들이 지금 개선이 돼서 출고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하이드레이션은 원래 BB를 바꿔서 데이크림으로 나가려고 그랬는데 저게 SPF가 이번에 50 뿔뿔뿔뿔 성적은 받았는데 그 등록이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BB로 유지를 하다가 이제 한 10월 말쯤 아마 그 SPF 표기된 데이크림으로 이렇게 출고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벨벳 BB도 보면 이제 유해 성분 이런 것들 조금 더 정리됐고 발림성 개선되고 색도가 되게 좋아졌거든요. 예. 예. 그리고 지나가다 발견한 누룽지집, 누룽지 괜찮죠? 아니 거기 어르신이 가격을 안 깎아줘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조금 싸진 않죠? 근데 제가 먹어본 누룽지 중엔 제일 맛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규모를 보여줘야죠. 사는 양을. 네. 그리고 8월 달에는 이제 관절이나 이런데 통증에 도움이 되는 이런 크림이 하나 런칭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이제 바이오 컨버전 얘기를 했었죠. 그 바이오 컨버전을 시키는 이제 효소, 복합 효소 12종이 이제 바로 다음 주에. 그리고 기존에 공급되던 커피 중에 일단 그린빈 커피부터 일단 디카페인 커피로, 그리고 남성분들 남성 갱년기에 도움되는 이제 M 솔루션 이것도 다음 주에. 그리고 우리 로켓정은 타블렛으로 돼서 이렇게 빨아먹는 거죠. 근데 이제 주스 형태처럼 파우더로 돼서 음료로 먹을 수 있는 이제 로켓 파워라는 제품이 추가로, 기존 제품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네, 일부러 사진 찍으실까봐 글씨를 작게 해놨더니 저도 안 보이네. 네. 그리고 기존에 우리 단백질 제품 보면은 통이 좀 커가지고 불편해서요. 그거를 이렇게 스틱 형태로 1회 포장으로 바꿨어요. 네. 그리고 그 단백질 성분도 이렇게 흡수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이렇게 가수분해 된 그 비율을 조금 높여서 다음 주쯤 이렇게 변경되고요. 그리고 생리대 오버나이트 제품이 8월 말에 일단 한 노트만 팔아보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팔리면 팔릴수록 적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마 1000개만 갖다 놓고 딱 팔다가 계속 품절일 거예요 아마. 네. 그리고 휴대용 파우치에 런칭 됐죠. 제가 좋아하는 꽃 핑크색이죠. 네. 그리고 매직 캡슐이 과거에도 괜찮았는데 조금 그 품질 개선 작업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블랙 시리즈로 블랙 라벨로 해서 검정색으로 해서 8월 말에 이제 단가는 조금 올라갑니다. 그래도 상식선으로 이렇게 조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9월달 이후에 이제 마스크팩 고급형, 그리고 기존에 비너스필 보면 이렇게 섞어 쓰는 분들은 전문가고 그냥 크림에다가 이렇게 그 마이크로 니들 스피큘이 들어가 있는 그냥 이렇게 바르기만 하는 되는 제품, 그게 준비. 그리고 여드름 전용 제품, 그리고 조금 저가형 이런 미스트 있죠. 네. 그리고 지쿠퍼 향수, 물론 남녀 공용입니다. 네. 제가 저희 전략본부에서 색조를 자꾸 하겠대요. 그래서 립스틱을 한대요. 그래서 한 가지 색만 해 그랬더니 캡틴은 여자를 몰라 그러더니 나가버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막 지금 싸움 중입니다. 그리고 탈모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일정이 조금씩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탈모 관련된 건 좀 전문가 회의를 한 번 정도 더 해서 할 것 같고, 베트남에 이제 진출을 하니까 그 베트남에서 이제 그 3인원 이런 믹스 커피 요번에 샘플은 아마 8월 달에 수입되는 것 같고, 본품이 이제 컨테이너로 9월에. 그리고 이런 병환이 있으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조금 그 뭐 실크 아미노산이나 아미노산 이런 것들이 순간적인 기력을 올리는 데 되게 도움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합 아미노산 제품이 지금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나노 콜라겐이 생산량이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파우더로 먹는 거, 그리고 바르는 거, 그리고 이제 요 카라멜 타입으로 하나를
개발을 해서 9월 달에 굉장히 좋은 가격에 이렇게 공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황사 마스크 경남에 있는 사회적 기업 발굴해서 이제 얘는 이제 황사가 봄에도 심하지만은 겨울도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준비되고 있고, 그리고 손톱 이렇게 가는 거 있죠? 이런 네일하고 발 각질 제거하는 이런 파일들, 이런 거 이제 조금 증정하기 편한 이런 규격으로 지금 이제 준비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10월, 11월, 12월에도 나올 거기 때문에 제품 공부 열심히 해서 이제 따라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그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던 공정 네트워크 마케팅, 공정 다단계, 어떤 얘기인지 다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이런 걸 기반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왔고, 작년 올해 잘 준비를 해서 글로벌에서 하나의 보상 플랜으로, 하나의 바이너리로 원서버를 지금 돌리고 있죠. 이렇게 하나의 보상 플랜, 하나의 서버로 돌아가고 있는 회사가 전 세계 몇 개나 있을까요? 전 세계를 찾아봐도 몇 개 없어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이런 원서버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는 회사는 몇 개나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거를 해내고 있고, 지금 해냈다는 거는 내년, 내후년엔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계속 이 부분을 발전을 시킬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남원 캠퍼스에 보면은 6명의 플랫폼 기획자들이 지금 이제 이 플랫폼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공급자들, 착한 공급자들한테 어떻게 하면, 뭐 물건이 착하다고 가격 품질이 안 좋으면 팔리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작업들을 사전에 지금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고, 내년 7월 정도에 오픈하려고 지금 이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품을 뭐 많이 런칭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조금 어떤 제품 하나하나 제가 오프라인에서 쇼핑을 거의 못 하거든요. 맨날 일만 하고 사는데 뭐 어딜 갈 시간이 있어요. 그냥 뭐 어디 하나 들어가면은 필요했던 거 이렇게 적어놨다가 그냥 다 사버리거든요. 왜 그러냐면 거기를 신뢰라니까요. 이런 것처럼 우리 플랫폼도 가격이나 품질 이런 것들 안 따지지 않아도 그냥 거기 거 괜찮아, 이런 정도가 목표로 해서 멋지게 준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기업가로서의 마지막 목표가 이 협동조합 프랜차이즈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케어셀라가 원래 이 협동조합 프랜차이즈의 첫 모델이에요. 그래서 막 우리 직급 처음에 시작할 때 막 힘들었던 것처럼 지금 이제 케어셀라 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드셨을 텐데, 하여튼 조금씩 이 모델들을 개선을 해나가고 있고, 결국에는 되는 모델로, 그리고 그 이제 프랜차이즈는 할 게 많죠. 네,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내년 하반기에 남원에다 직후 닭집 1호점을 열겠다. 이거는요, 조금만 그 산업에 있으셨던 분들은 다 알아요. 그러면 주로 닭을 키우는 계산은 보면은 이렇게 노인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바이러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밀집을 해서 키우니까요. 그러니까 폐사가 일어나죠. 근데 그런 닭을 가공을 해서 우리 이제 공급자들이 튀겨가지고 이제 주문을 해서 먹는데, 아들하고는 그걸 먹기가 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찾다가 되게 건강한 닭집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 공급가가 나쁘지 않아요. 기존 이런 프랜차이즈보다도. 그래서 우리도 이제 회사가 조금 성장하면 이제 회사에 아까 우리 재투자할 수 있는 자산도 쌓이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런 모델을 하는데, 제가 먹어야 되니까 일단 남원에다 하나 만들어 볼까. 네. 네. 그래서 아무튼 한 스텝 한 스텝, 지금은 이제 플랫폼에 아주 집중을 되게, 또 글로벌 본부는 글로벌 진출에 집중을, 한국 본부는 한국 사업에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잘 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할 때는 이 성공하고 좀 비슷한 의미지만은 이 꿈이 조금 명확해야 된다. 아마 네트워크의 그 시스템에서는 뭐 꿈의 시각화나 뭐 성공의 8단계나 되게 많은 이제 스토리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저는 좀 무식한 편이에요. 제가 계획한 거는 그냥 될 때까지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그 직급을 창업했을 때 제가 2015년 6월 10일부터 2015년 12월 10일까지 여기서 먹고 자고 했습니다. 근데 이 방이 요 테이블 8개만 하거든요. 이렇게. 예, 별로 안 크죠? 그리고 양쪽에 우리 제품들이 쌓여 있고 라꾸라꾸 하나 1인용 피면은 딱 요만할 텐데 이걸 선물해 주신 분이 여름에 사줘가지고 온열이 안 돼요. 예, 그리고 건물이 낡아서 뭐 이런 난방도 안 되고. 근데 이때 제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얼마 정도 되신지 아세요? 이때 가지고 있는 자산이 한 400억 정도 됩니다. 남들은 400억 정도 자산이 있으면 그냥 뭐 좀 편하게 살 수도 있죠. 근데 저는 기업가라 되게 많은 분들하고 이때만 해도 여기 울산에 이제 뭐 박수영 사장님 계시잖아요. 박수영 사장님이 맨날 이제 이런 플라스틱 접시에다가 밥하고 멸치하고 김치하고 뭐 이렇게 스페셜한 반찬 하나 주시고 1,000원에 아니 진짜예요. 그걸 우리 회원들한테 이렇게 제공을 본인 돈 써가시면서 이렇게 버티셨을 텐데 최대한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해야 됐어요. 네트워크니까 제 생각을 자꾸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잘못되면 또 얘기를 하고 이럴 때라서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먹고 자고 하는 시간을 이렇게 보냈는데 딱 손익을 넘기는데 6개월 걸렸습니다. 6개월. 네트워크는 투자가 되게 많이 일어나는 산업이거든요. 굉장히 빨리 돌파했죠? 왜 그러냐면 제너럴바이오에서는 한 1년 만에 돌파했고 직급은 6개월 그리고 직급 USA, 직급 타이완 이런 데 다 6개월 직급 인도 6개월 이런 식으로 굉장히 타이트하게 경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렇게 제가 어떤 분이 뭐를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아 이런 얘기를 하면 저한테는 진짜 그 정도 이렇게 하신 다음에 얘기를 하면요 잘 안 통해요. 예. 아까도 그러잖아요. 뭐 아니 한 달에 100명의 소비자한테 제품을 전달하는 게 뭐가 힘드냐? 응? 내가 사용을 해봤고 사용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누군가한테 하루에 3명, 4명 전달하는 게 뭐가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꿈인 분들은 그걸 꼭 하셔야 돼요. 누가 바이너리가 줄만 잘 쓰면은 누가 사람을 뭐 추천해주고 후원해줘서 뭐 어쩌고 그런다는데 저는 제가 경영을 하면 회사의 모든 레그를 이렇게 감시를 하거든요. 시스템적으로. 왜 그러냐면 이상한 사업을 하면은 알람이 뜨기 때문에. 근데 그런 라인이 한 군데도 없어요. 결국에는 내가 잘 배워서 방해만 안 해도 다행입니다. 방해만 안 해도. 근데 그 스폰서가 내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도와줄 거잖아요. 근데 제가 맨날 우리 직원들한테도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인격이나 인성은 이 사업한 시간하고 절대 비례하지 않는다고. 저희도 여러분들 남원 캠퍼스에 가면은 친구가 여러분들을 안내를 해줘요. 보셨어요? 네. 그 친구가 제가 저희 회사에 그 지금 나오는 한 150명, 200명 정도 근무하는 직원 중에 제가 인격이 굉장히 훌륭하다고 이렇게 칭찬을 하거든요. 저보다 더. 그래서 꼭 파트너라고 나보다 인격이 낮고 뭐 인성이 낮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직급을 조금 먼저 알았기 때문에 같이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을 착각하시면 안 된다. 이런. 그래서 아무튼 결국에는 네트워크 체계에 다 나와 있습니다. 뭐 네트워크 사업을 하면 1년 안에 80% 정도 되는 사람들이 다 떠난다고.
예. 예. 근데 다른 산업은 어때요? 다른 산업도 다 똑같아요. 예. 똑같습니다. 예. 돈을 얼마를 투자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 버티는 기간이 틀릴 뿐이지. 그래서 내가 남아있는 사람에 속하든 떠날 사람에 속하든 이거는 내 책임인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꼭 잘 견뎌내시면서 네, 성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 뭐 별거 아닙니다. 예. 왜 그러냐면 사업 시작할 때 그때까지의 모습만 해도 이런 거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냥 성당에서 뭐 어디 전철역 앞에 가서 떡국 퍼주라 그러면 그냥 그게 뭐 좋은 건 줄 알고 맨날 이렇게 예, 그냥 그런 정도만 했었는데 이 일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뭐 사회적 기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잘 하는 거를 나누고 싶더라고요. 예, 공유하고 나누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도 우리 회원분들이 리더분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그럼 저는 뭘 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니 본인이 차를 되게 이렇게 잘 타시면은 예, 팀에서 이렇게 봉사 좀 해주시고 또 누군가는 뭐 음식 이런 거 조금 하는 거 잘 하시면 그런 준비해서 예, 어려운 파트너들 이렇게 배고픈 거 좀 달래주시고 또 뭐 강의를 잘하는 사람들은 자기 팀을 위해서 이런 강의 봉사를 해주시고 결국엔 팀이 잘 돼야 내가 잘 될 수 있거든요. 예, 그건 내가 잘 되자고 하는 일이죠. 예, 결국엔 그거부터 시작이다. 그럼 안 무너져요. 예.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일들을 예, 서로 챙겨가면서 하시면은 아마 그 협동조합이 뭔지를 아마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예. 오늘 제 여기 머리가 이상하죠? 아침에 이렇게 면도기로 이렇게 잘랐더니 이게 각을 잘못 잡아가지고 네, 양쪽이 틀리네요. 네,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아까 지크포가 뭔지 잘 모른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여기에 보면은 소셜 이노베이터다, 사회 혁신가다. 그리고 I love 뭐 네트워크, I love 남원에서 뭐 네트워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사업적으로 활용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혁신가 소리를 듣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리더들이 곧 저번에 물어봐요. 그렇게 우리 리더가 돈을 많이 번다는데 왜 삶이 나아지지 않냐 막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리더들은 항상 얘기를 할 때 내가 네트워크를 10년을 했어요, 15년을 했어요, 뭐 20년을 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하다 망했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과거에 이 리스크가 많았던 사람들은요 그게 꽤 커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려면요 꾸준하게 그걸 갚아 나가야 되겠죠. 안 그러면 뭐 빚쟁이로 살든지요. 그쵸? 근데 직급은 그 기간이 너무 짧아요 아직. 그래서 그 소득이 제가 그분들한테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요번 주에 받은 수당이 아마 사장님 평생에 있어서 가장 적은 수당이 되실 거라고. 왜냐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몇십 프로 정도는 그 과거의 리스크를 빨리 갚으시라고. 그래야 막 당당하고 예,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한 2, 3년만 흘러도 G컵의 큰 리더분들이 그래도 많이 좋은 이런 역할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G컵은 예, 서정훈 캡틴의 G컵이다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제 나가서 G컵을 전달하실 텐데 이제는 그 사람이 우리의 대표랑 똑같은 겁니다. 내가 어떤 언어, 어떤 내용으로 리크루팅을 하고 소개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G컵의 이미지가 바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G컵이다. 그리고 나는 G컵퍼다. 아직은 소셜 이노베이터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을 수 있지만은 내가 진짜 성공해서 내 아픈 거 다 털어내고 가족들 어느 정도 사용할 정도 두고 또 내 파트너들 남 도울 필요 없어요. 남은 우리의 진짜 성공한 리더들이
지크퍼 재단이나 이런 거 통해서 잘 할 겁니다. 내 파트너들을 잘 이렇게 도울 수 있는, 예. 그리고 나는 비즈니스로 이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낸다. 우리 모델이 그렇죠? 네, 내가 잘하면 내 어려운, 여기 본인 파트너 중에 어려운 분들 많죠? 굉장히 많아요. 얘기는 안 하지만. 네, 그러니까 자본이 별로 안 들어가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회적 가치라는 거는요, 꼭 밖에서 찾으실 필요 없어요. 내 힘든 파트너가 조금 더 잘 될 수 있게, 예? 막 이렇게 어디 데리고 갔는데 추천권 뺏고 막 이런 거는 직급에서 일어나면 안 되죠. 예. 예. 그래서 그런 일들이 없도록 파트너를 잘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자, 이런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예, 한번 이렇게 외치고 끝낼까요? 네.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쿱이다. 나는 지쿠퍼다. 나는 비즈니스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낸다. 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